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성인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4차시 인터넷 중독의 탈출 예방법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 단계별 탈출법 및 탈출 활동과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 구성 단계별 탈출법에 대해 파악하고 탈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길로 들어가면 신체적인 피로감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도 겪게 되며 인터넷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계속해서 인터넷 사용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중독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나혜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나혜박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박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시나요? 저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죠.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건장한 청년이 어떻게 상담실을 찾게 되었나요? 예, 이제는 정말 인터넷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상담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PC방에서 밤새는 것도 힘들고 매일매일 게임에 빠져 사는 내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PC방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PC방 의자에 앉아있고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박사님. 그렇군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군요. 그래도 청년이 이렇게 상담실을 방문한 것을 보니 이제는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계단을 밟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가진단 척도의 결과를 보니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던데 어떤가요? 많이 힘들죠? 네,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막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많이 보게 돼요. 게임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요. 학교 강의 시간에도 전혀 집중이 되지 않고 게임 장면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금단 증상이 심해져서 인터넷 중독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럼 이번 상담 시간에 금단 증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해요. 인터넷 중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간에 다른 빠져들 만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전에는 보통 무엇을 하며 여가 생활을 보냈나요? 그때는 농구에 빠져 있었어요. 농구공을 가지고 한두 시간 뛰어다니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농구를 멀리하게 되었고 이제는 농구공을 멀리한 지 1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럼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농구를요? 네, 농구를 같이 했던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 농구 경기를 해보고 그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보죠. 그리고 또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금단 증상을 없애는 방법과 시간 관리 방법을 같이 활용한다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니 저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차분히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위 단계의 탈출법부터 이끌어 가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가면 언젠가는 내담자가 인터넷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위 단계별로 탈출법과 인터넷 중독에 이르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해요.
인터넷 중독은 성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터넷에 심각하게 중독된 성인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며 가족들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고 심한 경우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나 멍한 표정으로 있으며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대학생의 경우 학점이 급격하게 저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인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하며 이러한 현상을 일상생활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처한 성인들은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기보다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사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게임 속에서 결혼한 상대를 실제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을 가상세계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증상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고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하며 나중에는 급격하게 공격성을 보이기까지도 하는 금단 증상이 있으며 인터넷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내성 증상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인터넷 중독의 하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위 단계에는 가상세계 지향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금단과 내성 증상이 생기며 일상생활 장애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터넷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이 모두 망가지게 되며 점점 더 인터넷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앞차시에서 제시한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통해 본인에게 어떤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 단계는 가상세계 지향이 높은 경우, 금단이 높은 경우, 내성이 높은 경우, 일상생활 장애가 높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가상세계 지향이 높은 경우는 아직 인터넷 중독의 심각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친밀감을 느끼며 인터넷 안에서 자신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점차적으로 인터넷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 지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인터넷보다 현실 세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찾아나가고 성공 경험을 늘릴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일을 늘려나감으로써 인터넷 중독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의지만 가지고 노력한다면 스스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금단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인터넷 중독의 단계로 이제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원인과 상관없이 이제는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증상과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환상이나 환청을 보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인터넷보다 더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찾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성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또한 인터넷 중독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높게 나타나면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게 되고 인터넷을 그만두려고 마음은 먹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표에 따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컴퓨터의 사용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요일을 정해서 그 요일에는 다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장애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앞에서 얘기하는 증상들이 모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심각한 인터넷 중독에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업이나 직장생활, 신체적 문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일상생활장애가 높은 경우에는 단지 인터넷 중독의 증상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학업, 진로, 생활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인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대안 활동 목록을 잘 만들고 필요한 목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 탈출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다른 활동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인터넷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안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여가의 적극적 활용,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 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안 활동 선택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대안활동 작성 목록표를 사용하여 나의 대안활동 목록을 정해보세요. 작성이 어려울 경우 예시 보기를 클릭,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람들은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중독의 특성상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중독의 원인이나 기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단 증상이나 내성 증상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상담기관에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어 의지를 가지고 상담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인터넷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 상담기관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전국의 상담기관과 협약을 맺어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의 허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우수 사례로 인정되어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이용하려면 전화 1599-0075로 연결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IAPC를 치면 바로 연결됩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 중독 진단과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하고 사이버 상담과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취약한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자녀, 성인 무직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통해 인터넷 중독센터를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책상 정리, 두 번째, 계획 수립, 세 번째, 적절한 시간 활용, 네 번째, 긍정적 태도, 다섯 번째, 적절한 휴식, 여섯 번째, 꾸준한 실천의 6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인터넷은 언제 사용하는지, 주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한 번 접속하면 얼마 동안이나 지속하는지에 대한 자기보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기보고를 위해 메일을 1시간 단위로 쪼개 적어도 일주일간의 인터넷 사용 일지를 만들어 작성해 봅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식사를 걸렀던 경험과 횟수, 업무나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잊고 참석하지 않았던 횟수까지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을 통해 인터넷 사용 일지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중독 여부의 정도와 인터넷 사용 원인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부형 일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제시한 간단형 사용 일지는 인터넷 사용의 시간대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좋으며 세부형은 상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릭을 통해 인터넷 사용 일지 세부형을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사용일지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이 변화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인터넷 사용 정도를 표시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으나 노력을 기울여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일지 작성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독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노력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지를 꾸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인터넷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늘 나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매트릭스는 위에 네 사분면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일의 중요도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관계되는 일과 급하진 않으나 실행치 않으면 나중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일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일의 긴급성은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먼저 나타내며 즉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상실하여 나중에 해도 소용없는 일 순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피라미드 형태를 차용하여 나타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에는 가장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놓습니다. 그 위에 세 번째 단에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 단에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제일 꼭대기 첫 번째 단에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순으로 작성하여 생활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클릭을 통해 20대 여자 대학생의 우선순위 설정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의 원인은 개인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순간을 찾아보고, 이때 들었던 마음이나 생각을 찾아보고, 인터넷 과다 사용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왜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 또한 그 원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인터넷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에 대한 노력 없이 단순하게 인터넷 사용 패턴만 행동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또다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인터넷 중독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컴퓨터를 켜지 않는 휴일을 하루 만들어 이를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방감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하지 않고 다른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는 휴일을 만들어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의 예입니다. 컴퓨터 없는 휴일을 처음에 활용하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인터넷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게임에 접속하지 않으면 특별한 정보를 잃어버리거나 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휴일을 만들면 불안하고 초조해진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없는 휴일을 만들면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이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안 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점점 알게 돼요. 컴퓨터 없는 휴일을 더 늘려나갈 수 있게 실행을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전문가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세요. 하단의 전문가 해결 방안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로 된 해결 방안도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중독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자신이 인터넷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터넷 사용 일지에 인터넷은 언제 사용하는지, 주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한 번 접속하면 얼마 동안이나 지속하는지에 대한 자기보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기보고를 위해 메일을 1시간 단위로 쪼개 적어도 일주일간의 인터넷 사용 일지를 만들어 작성합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식사를 걸렀던 경험과 횟수, 업무나 약속 시간에 늦거나 잊고 참석하지 않았던 횟수까지도 적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탐색이 되었으면
인터넷 사용 습관을 분석합니다. 이 분석은 자신의 인터넷 접속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와 보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스스로 조절하며 사용하느냐, 인터넷에게 조정당하면서 사느냐는 사용자 자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탈출, 예방법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 상담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